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3단원 규칙과 대응. 오늘은 도전 수학입니다. 대응 관계를 탐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58쪽에서 59쪽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규칙과 대응 반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용하여 대응 관계를 탐구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의 1번 문제입니다. 슬기는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고 쉰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만든 규칙적인 배열은 밑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모양은 사각형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그대로 따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사각형 조각 3개 이렇게를 연달아 놓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이 친구죠. 이 친구 사각형 조각 아래에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글 모음에 있는 우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위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각한 친구를 찾아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봐야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하지 않는 부분은요. 맨 위에 연달아서 놓은 3개의 조각입니다. 선생님이 표시를 하자면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변하는 부분은요. 처음 첫 줄에 놓은 3개의 조각 아래에 있는 거, 이 친구가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것도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3개, 그 다음 변하는 부분을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밑에 2개가 있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변하지 않는 것만 먼저 표시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놓은 3개의 조각이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놓인 조각들이 변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는 사각형 조각이 과연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3개가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던 이 부분. 3개는 변하지 않는다 였었죠. 그 다음 변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변하는 부분이 바로 추가된 부분이었는데 추가된 부분을 규칙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에는 1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 도형에는요. 2개가 더 추가가 되었고 세 번째 도형에는 3개가 더 추가되고 네 번째 도형은 4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추가된 부분은 도형의 몇 번째 순서냐에 따라서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도형이 몇 개 추가됐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10개가 추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 3개, 추가된 거 10개 더해서 13개다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핀번째에는 과연 사각형 조각이 몇 개가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핀번째에는요, 53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하는 부분의 개수, 즉, 추가된 것과 몇 번째 도형인지 같았다라는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추가된 부분이 50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은 3개였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50 더하기 3 해주면 53이 됩니다. 그 다음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조각의 수는 배열 순서, 즉 몇 번째 도형이냐,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더하기 3, 변하지 않는 부분이었던 더하기 3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사각형 조각의 수를 하트, 배열 순서를 별표라고 했을 때 하트는 별 더하기 3이다 라고 기호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나와 친구가 나타낸 식이 달랐다면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친구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로만 식을 나타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기호를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했다면 나타난 숫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 부분을 더하기 3이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첫 번째 줄에 연달아 놓은 3개라고 한다면 이걸 대응관계로 나타내면 사각형 조각의 수는 배열 순서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도형 자체를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사각형 조각의 수는 괄호 열고 배열 순서 빼기 1 괄호 닫고 더하기 4가 됩니다. 즉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관계 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59쪽의 활동 2번입니다. 모양 조각과 수카드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교과서 뒤쪽에 준비물 9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가 만든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는 친구들이 직접 만든 거를 못하고 여기 교과서에 있는 여자아이가 만든 그림을 보고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부분은요. 여기 1번 그림에 있었던 정육각형 3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변하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여기 2번 그림에서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새롭게 추가됐죠? 즉 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네요. 이 친구 두 번째 그림에서 이 친구가 더 추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형이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질수록 정육각형은 3개가 더 추가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육각형 조각의 수는 수카드, 즉 배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였죠. 배열 순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호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육각형 조각을 별표, 배열 순서를 하트라고 했을 때 별표는 하트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직접 정육각형들을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1번, 2번, 3번 도형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그림을 잘 살펴보고 어떤 대응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들 잘 생각해서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선생님은 육각형 조각의 수는 2 더하기
배열 순서 곱하기 2로 나타냈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 부분이 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순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선생님이 만든 대응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자면 육각형 조각의 수는 별표, 배열 순서는 하트라고 해서 별은 2 더하기 하트 곱하기 2가 됩니다. 더하기와 곱하기가 같이 있는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 먼저 계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해주면 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해봤었던 요 두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물 9번으로 대응관계를 만들어 보고 식으로 나타내 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